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식물 월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베란다에 두어야 되는 식물, 그리고 실내로 이동시켜야 하는 식물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겨울이 되니까 이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년 버전으로 추위를 겪어야 되는 베란다에 두어야 되는 식물과 실내에 들여야 되는 식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도 식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식물들도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저는 올해에는 베란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쪽 베란다에는 좀 추워야 되는 식물, 그리고 이쪽 베란다에는 거실과 베란다 샤시를 그냥 계속 열어놓고 지낼 거예요. 밤에도. 그래서 이 밖도 그냥 실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두어야 되는 식물과 실내, 거실로 옮겨야 되는 식물의 기준은 15도로 잡았습니다. 15도 이상 되어야 냉해를 입지 않고 탈이 없는 식물들은 거실, 그 다음에 15도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 식물들, 혹은 추워야 꽃을 피워준다거나 하는 그런 식물들은 추운 베란다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실내 식물들입니다. 알로카시아, 얘도 15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실에서 키우고 있고요. 금전수가 보입니다. 금전수도 실내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고무나무, 고무나무도 실내에 두셔야 돼요. 얘는 그냥 일반 고무나무고요. 얘는 벵갈 고무나무예요. 지금 빛이 조금 부족해서 잎이 말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겨울철에 빛이 좀 깊숙이 들어오면 예쁘게 자랄 거예요. 얘도 거실에 두어야 되고요. 얘는 제가 죽어가던 걸 살린 녹보수입니다. 대박나무라고도 하죠. 얘도 실내 거실에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물꽂이로 키우고 비료는 미원 비료를 주면서 지금 6개월 이상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인데요. 몬스테라도 거실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물꽂이 중인 식물들도 거실에 두고 키우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로 나가겠지만 베란다가 아닌 거실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도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2020년 12월 3일이고요. 시간은 11시 51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햇빛이 좋아서 26.2도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가 오늘 아침 온도는 20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새벽에도 2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베란다 아닌 베란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며칠 전에 분갈이 영상 올렸던 필로덴드론 카라멜 마블입니다. 얘는 실내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나무예요. 얘는 무늬 커피나무인데요. 얘도 겨울 추위에 되게 약해요. 커피나무는 항상 15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실내입니다. 무늬 커피나무 말고도 제가 씨앗으로 키운 커피나무 2개가 있습니다. 요 애기 커피나무들도 실내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베고니아, 목베고니아인데요. 요것도 실내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조만간 얘도 한번 따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목베고니아들, 애기들도 똑같이 실내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물꽂이 중인 목베고니아인데요. 얘도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얘도 실내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푸밀라인데요. 제가 물을 한번 말렸더니 잎이 좀 말린 애들이 있습니다. 푸밀라 고무나무도 실내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좀 반반이에요. 실내에 두셔도 되고 조금 얼지 않을 정도의 베란다라면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니까요. 얘는 실내에 두셔도 되고 베란다에 두셔도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수가 또 나왔는데요. 얘도 실내 거실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잎꽂이 중인 금전수고요.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잎꽂이 했던 그 모주 무늬 금전수가 있습니다. 무늬 금전수랑 블랙 금전수, 얘네도 실내에서 키우셔야 돼요. 자, 이제 굉장히 큰 보르시지아나 알보입니다. 몬스테라죠. 알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1년 넘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키가 굉장히 많이 컸는데요. 얘도 실내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로덴드론이에요. 필로덴드론들 많이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필로덴드론들도 실내에 두셔야 됩니다. 얘는 글로리오섬인데요. 얘도 실내에 두셔야 돼요. 지금 예쁜 새잎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리오섬이랑 조금 비슷한데 얘는 더 커지는 애예요. 파스타 짜넘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거실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의 몬스테라. 얘도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키우셔야 돼요. 얘는 실버메탈이라는 품종인데요. 지금 키가 한 1.5m 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것도 아기 때부터 키운 건데 요거는 일반적인 힘의 몬스테라예요.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2m 지지대를 세워줬는데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한 180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있고요. 얘도 실내에 키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필로덴드론 중에 좀 위로 자라는 애들이에요. 옆에는 베메라고 여기는 베르코섬이에요. 요것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얘도 실내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이제 요거는 남미 글로리오섬이에요. 남미 글로리오섬인데 이것도 조그만한 벌브를 틔워서 제가 키우고 있는 건데요. 아까 보셨던 큰 이 글로리오섬이랑 조금 달라요. 잎맥의 색깔이 조금 다른데 얘가 좀 어려서 그렇지 얘만큼 크면은 잎의 색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이 잎맥은 더 하얗게 자리를 잡는 그런 남미 글로리오섬입니다. 얘도 필로덴드론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키우셔야 돼요. 이제 버럴막스 무늬종입니다. 얘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무늬를 예쁘게 내어주는 버럴막스 무늬종인데요. 얘도 거실에 두고 키우셔야 돼요. 덩치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촉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얘도 한번 따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도 큰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몬스테라들, 요 크림 몬스테라, 요것들도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인초나 극락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무늬를 갖고 있는 무늬 극락초를 키우고 있어요. 요것도 거실에서 키우셔야 돼요. 뒤에 마블퀸 스킨이 보이고요. 여기 옆에는 아지레우스 스킨이에요. 스킨답서스인데 스킨답서스들도 실내에 키우셔야 합니다. 칼라데아들도 실내에 두셔야 돼요. 얘는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인데요. 이웃님께서 교환으로 저랑 이제 바꾸신 건데 요것도 거실에서 놓고 키우시면 좋아요. 근데 빛이 조금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얘가 맹그로브 나무예요. 그 이제 열대 우림에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런 물 안에서 사는 그런 나무인데요. 제가 요만한 씨앗을 사와서 이렇게 잘 키워서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열대의 식물이기 때문에 거실에 두고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비단풍입니다. 나비단풍은 특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혹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이것들도 실내에 두고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스파트 필름입니다. 스파트 필름도 거실에 두고 따뜻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애기 식물들 지금 삽수를 잘라서 케어 중인 식물들인데요. 얘네는 이렇게 아크릴 온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좋은 날에는 햇빛을 받고 이 안에 수분이 증발해서 이렇게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애기 식물들은 꼭 이렇게 온실에다가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실내에 두고 키우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 온도가 27도까지 올라갔고요. 습도는 51%입니다. 그리고 카틀레아들이에요. 제가 카틀레아를 작년까지는 조금 추운 베란다에서 놓고 키웠었는데요. 그랬더니 꽃이 잘 안 오고 성장이 많이 느려졌어요. 이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꽂는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양 그리고 장일 조건, 단일 조건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겨울에도 좀 따뜻하면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서 키워야 잘 크고 꽃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좀 따뜻하고 빛 좋은 베란다에서 가장 좋은 곳에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베란다지만 온도를 20도 이상 유지하는 실내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호접란들 당연히 실내로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 꽃대 관리하는 법을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접란들은 겨울에 실내로 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추운 베란다로 가볼 건데요. 저 비닐을 뜯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전 항상 이 안방으로 연결된 샤시를 열고 이 추운 베란다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추운 베란다 온도는 24.7도고요. 습도는 61%입니다. 얘가 아침에는 11도까지 내려갔었어요. 더 추운 날에는 9도, 8도,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좀 추위를 겪어야 되는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타자들은 풍란들이에요. 지금 풍란들이 원래는
저쪽 베란다 선반에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옮겨 주었어요. 풍란 같은 경우에도 저온에서 휴면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추운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나도 풍란도 마찬가지고요. 이 초대형 나도 풍란도 제가 조만간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 건데 따로 얘는 벌써 꽃대를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잎장 사이에 꽃눈이 벌써 보이고 있어요. 합식을 했는데도 굉장히 잘 자라는 나도 풍란입니다. 또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석곡들도 꼭 추운 베란다에서 겨울을 놔야 돼요. 그래야 꽃눈 분화를 하고 내년에 풍성한 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에도 저 경홍 석곡이 또 꽃을 피웠어요. 이 석곡들이 겨울에 꽃을 조금 피우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10월 말에 베란다 거리대에서 다시 실내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 잠깐 추워서 꽃눈 분화를 좀 미리 한 애들이 기온이 낮엔 좀 높아지니까 꽃을 좀 피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석곡들은 겨울에 조금 춥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대나무 석곡도 열심히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덴드로비움이에요. 얘도 근데 석곡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덴드로비움 같은 애들은 조금 따뜻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석곡들이랑 같이 관리를 해서 따뜻한 곳이 아니라 좀 추운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애기 석곡들도 보이는데요. 애기 석곡들도 같이 추운 데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대명 석곡입니다. 대명 석곡은 무조건 겨울에 추운 곳에서 키우셔야 돼요. 얘가 좀 따뜻하면 꽃눈을 만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좀 따뜻한 데로 옮기시다 보면 분명 빛이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면 또 꽃대를 안 올리니까요. 대명 석곡은 항상 조금 추우면서도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라늄들이에요. 제라늄 제가 지금 1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늘한 날씨를 좋아해서 이렇게 베란다에다 놓고 키우시면 좋아요. 얘도 따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로즈마리도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돼요. 얘는 꼭 추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추운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선인장이에요. 이거 제가 8월 달에 잿더리에서 주워온 애인데 얘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좋고요.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지금 꽃대가 막 올라왔는데요. 제가 요거 가재발 선인장, 개발 선인장 구분하는 법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뒤에는 요건데 독일 황후 선인장이라고 해요. 아직 꽃을 안 피웠는데 저것도 꽃 피면 굉장히 예쁘니까 따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목대로 잘 키우고 있는 장미허브예요. 장미허브도 빛이 굉장히 중요하고 추운 베란다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비들입니다. 아이비도 저는 베란다에서 관리를 해요. 조금 추운 데 있어야 잘 크는 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제가 키워봤을 때 그냥 좀 추운 베란다에 놓고 빛이 좋으니까 굉장히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도 추운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머이, 얘는 거의 야생화죠. 얘도 좀 추운 데서 관리를 해요. 그렇게 키우면 빛도 좋고 하다 보니까 무늬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도 추운 곳에서 키우셔야 돼요. 올리브 나무를 추운 데서 키우셔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물론 좀 봄이 돼야 꽃이 피우겠지만 제 올리브 나무는 아직 꽃을 피울 정도로 성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년에 꽃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추운 베란다에서 놓고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얼 정도로 영하권의 추운 베란다는 안 되고요. 그래도 영상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베란다여야 돼요. 그리고 수국입니다. 수국도 추위를 좀 겪어야 돼요. 너무 따뜻한 곳에서 키우다 보면 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 년에 이듬해 꽃을 피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추운 곳에서 놔두셔야 돼요. 이제 잎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는 추운 베란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의 경우라면 현관 바깥에 그 계단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다 두시던지 보일러실 같은 추운 곳에다 놓고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이 수국 같은 경우에 겨울에 월동할 때 빛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추위만 조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빛이 좀 부족하더라도 옮겨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초도 추운 곳에서 키워야 돼요. 얘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짜라고 안 예뻐지기 때문에
추운 베란다에서 햇빛이 좋은 곳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얘도 원래 되게 예뻤는데 지금 꽃이 많이 졌어요. 조금 더 예뻐지면 따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 하나인데요. 이것도 추운 베란다에서 빛이 굉장히 좋아야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큽니다. 얘가 빛이 부족하면 정말 웃자라고 조금 밉게 자랄 수가 있어요. 얘도 빛 좋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 월동할 때 베란다에서 키워야 되는 식물과 실내로 옮겨야 되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도 버전이고요. 혹시 키우시는 식물들 중에 잘 모르겠다, 오늘 영상에 내가 키우는 식물은 안 나왔어요 하는 그런 식물들 중에서 조금 궁금한 식물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